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것 진행하기 전에 플란다스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한쪽은 여기 계시고, 네. 이사회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우려도 충분히 들었고, 네. 자체적인 판단의 이유도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그 결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그렇게 중단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청장님은 또 나름의 이유로 플란다스계를 계속 추진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입장이 양쪽 다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쪽 다 만나서 그러면 입장을 확인한 만큼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법이 뭐가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자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재자 이런 거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 이사의 입장도 들었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청장님도 또 계속해서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잘 존중하고 살리되 그러나 해법은 세상에 해법이 없는 그건 없어요. 예, 해법을 잘 찾아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잘 살려서.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국세청장이 다시 등장하고 막 뉴스에. 네, 그렇습니다. 반가우셨겠어요? 네. 감옥 갔다 오신 분으로. 전 국세청장들 중에 좀 물론 이런 정치적 사건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이제 명예가 추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케이스가. 예. 정부의 그 하청 혹은 청부사죠, 이건. 청부, 사찰에 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세청, 정말 그 사감의 끝이 어딘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될 것인지, 네. 정말 참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예. 당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국세청장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요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국정원이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때 이제 자금 추적하는 데는 국세청이 짱이니까 국세청의 이런 핵심 인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다가. 예. 그것도 대북 특수공작비를 네. 전용해서 그 돈을 받고 또 그 돈 일부는 또 미국 국세청에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뇌물로 주고. 그리고 이게 국세청은 무슨 그 국정원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기꺼이 수행했고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덮었다. 그게 이제 덮었기 때문에 영원히 묻힐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엉뚱하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뒤지다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이명박의 최순실이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쑥쑥쑥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붕괴하는 이유는. 예.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 두 분입니다. 이게 살아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예.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엿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관 참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에 그 동원된 인원 중에 국세청장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안홍구 청장님하고 자세히 얘기해 봐야 되겠다. 예.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게 이제 쭉 한번 읊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전후. 그러니까 데이비슨 또는 네. 연어 네. 이런 공장명으로 네. 이제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직원들을 공조직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뇌물까지 써가면서 예. 그 사실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한상률 전 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뒤를 캐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이어받은 분이 이제 지금 이현동 전 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그 DJ 비자금 때문에 독일 가서 전번에 얼마 전에 국민의당의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자금이 얼마 있는 거 뭐 봤다 검찰에서 봤다 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국세청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 한상률 청장이 있을 때 이미 그때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상률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뭐. 도망갔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도망갔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추적해야 돼요. 예. 그 부분도 지금 남아있지만. 네. 그 뒤에 이현동 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것도 국정원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상률 청장은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청장직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거 도망입니다. 진짜로. 예. 예. 도망가서 당시 미국에서 비자 연장이 현지에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자 연장까지 해주면서 네. 거기 도망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야, 이거 정부 하청 서찰하다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청장이 또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몰래.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조직을 망가뜨려 놓고 또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혼자 개인이 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까지 보내려고 하면 예. 미국 국세청하고 접촉하는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밑에서 이 일이 분명히 부정한 일이라 뇌물을 써가지고까지 하게 됐다면은 부정한 일인 줄을 알고 이 일을 그렇군요. 했을 거예요. 청장이 돈 들고 가서 주지는 않았잖아요. 가방 줄 수는 없죠. 예. 그럼 그 일을 수행했던 그 당시에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상률 당시에 그런 일들을 했는 사람들이 그대로 버젓이 계속 왔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일이 이전에 밝혀져 가지고 누구누구가 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리고 국세청 개혁 TF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 부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 알 텐데 대충 고위직들은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세청을 개혁한다고 하는 팀 중에 그 당사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아찔. 그러네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일을 은밀하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이현동 청장도 결국 청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2년 만에 상급 국장에서 네. 2년 만에 청장까지. 이제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은. 그러면 뭐 국세청 안에서는 다 알았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했다, 뭐 했어, 이렇게. 정권하고 특별한 유착 관계가 없으면 네. 있기 불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은? 보통 뭐 10년? 아, 그걸 3년 만에. 2년 만에 출파했다? 그렇죠. 예. 그럼 뭐 대위가 별다는 거네요, 바로. 뭐 그런, 뭐 대위까지보다는 하여튼 뭐 거의. 소령 정도 됩니까, 그럼? 소령이 별다는 겁니까? 바로 중간 건너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제 한 대령쯤에서 네. 바로 이제 대장이 되는. 아, 대령에서 대장이 되는. 네, 그런. 그거나요. 저는 별 하나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점프한 것이다, 한꺼번에. 그렇죠. 네. 2년 만에. 네. 아, 그러면 국세청 내부에서는 뭐 파다했겠군요, 소문이. 아마 다 짐작하는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에 뭔가 엄청난 충성을 해가지고 지금 잘 보여서 저렇게 되는 거라는 걸 다들 알았겠군요. 그 이제 보직 경로를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까지 갔는지는 쭉 보직 경로를 보면 네.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부분 보면 이제 청와대를 갔다가 예. 그 정권 초기에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 점프를 크게 하죠.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초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점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장까지 가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그 보직 경로를 보면 지금도 그 보직 경로를 따라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은 분들은 뭔가 있다. 뭔가 정부가 하청한 특별한 사항들을 몰래 실행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현동 전 청장. 예. 이제 뭐 사법 처리를 받겠죠. 돈 받은 것도 드러났고 뇌물 미국에 준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한 일도 일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저도 확실히 확인은 못했지만 전번에 그 김재정 씨 네. 죽고 난 뒤에 상속세 부분하고 몰락받은 과정에서 이 당시에 뭔가 국세청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힘든다고 그랬었죠. 그 말씀하셨죠. 네. 네. 그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게 그러한 관계가 없으면 네. 있기 어려운 신고 내용과 물납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국세청에 누군가가 그 일에도 동원되거나 관여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확인한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 속에 제가 눈에 익은 문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이건 국세청 쪽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국세청 쪽에서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국세청 쪽에서 도움이 없으면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의심을 했었죠. 그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이거 내가 거기 평생 계셨으니까 이거 우리 쪽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요. 그 내용 속에는 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 눈에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국세청의 이제 전 청장이 어떻게 정부의 하청을 받고 이전 대통령들을 몰래 사찰하다가 실패했는가 돈까지 받고 개인적으로 삭복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만 있었을 건 아니다. 아마도 이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속 관련해 가지고 뭐 처리해 준다거나 혹은 뭐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혹은 직접 관여한다든가 하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보이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세청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 뭐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 국세청의 최근 분위기는 혹시 모르십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감옥 갔다 오셨지만 국세청의 전 후배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차저차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그 국세청 직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정말 성실하고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에요. 대부분의 조직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부 조직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부 간부들. 극소수죠,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였고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정권의 그 비호하에 자꾸 이제 하니까 전체 국세청이 매도되는 거는 정말로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일로 그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주 특정한 사람을 꼭꼭 집어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 절대 이게 그냥 같은 그 범주에 넣어서 이걸 다루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여전히 조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핀셋으로 탁탁탁 좀 집어내 줬으면 좋겠어요. 집어내 주는 거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제 본 그 자체에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스스로 안 되잖아요, 원래. 그게 스스로 하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같이 했으면. 요거 이제 앞으로 한번 계속 얘기해보죠. 국세청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것 진행하기 전에 플란다스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한쪽은 여기 계시고. 네. 이사회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우려도 충분히 들었고, 네. 자체적인 판단의 이유도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그 결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그렇게 중단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청장님은 또 나름의 이유로 플란다스계를 계속 추진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입장이 양쪽 다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쪽 다 만나서 그러면 입장을 확인했을 청장이 당시 일을 시작했을 때 국정장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국정원이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그때 이제 자금 추적하는 데는 국세청이 짱이니까 국세청의 이런 핵심 인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다가 그것도 대북 특수공작비를 전용해서 그 돈을 받고 또 그 돈 일부는 또 미국 국세청에 뇌물로 줬다는 뇌물로 주고 그리고 이게 국세청은 무슨 그 국정원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기꺼이 수행했고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덮었다. 그게 이제 덮었기 때문에 영원히 묻힐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엉뚱하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뒤지다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이명박의 최순실이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쑥쑥쑥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 제가 가장 붕괴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 두 분입니다. 이게 살아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엿보이기 위해서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관 참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에 그 동원된 인원 중에 국세청장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안홍구 청장님하고 자세히 얘기해 봐야 되겠다.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게 이제 쭉 한번 읊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전후. 그러니까 데이비슨 또는 연어 다시 등장하고 막 뉴스에. 네, 그렇습니다. 반가우셨겠어요? 감옥 갔다 오신 분으로. 전 국세청장들 중에 좀 물론 이런 정치적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명예가 추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케이스가. 정부의 그 하청 혹은 청부사죠, 이건. 청부, 사찰에 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세청 정말 그 사악함의 끝이 어딘지 어디까지 추락해야 될 것인지 정말 참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현동 전 국장만큼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법이 뭐가 있는가 열심히 찾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자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재자는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 이사의 입장도 들었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청장님도 또 계속해서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잘 존중하고 살리되 그러나 해법은 세상에 해법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해법을 잘 찾아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은 잘 살려서.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국세청장